30대 사장이 회사 창고에서 여직원을 둔기로 내리쳐서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네, 아직까지 왜 범행을 저질렀는지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단 피의자는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김기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하기에는 좀 석연찮은 부분이 많다면서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여직원이 자신에게 신경질적으로 말해서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사장은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냉정하고 치밀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하는데요. 게다가 숨진 여직원의 이름으로 거액의 보험까지 든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혹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는 여직원이 차량 화재로 목숨을 잃을 뻔하기도 했는데요. 홧김에 저지른 범행이라고 하기엔 석연치 않은 구석이 너무 많은 이번 사건을 재구성했습니다. 한 여성이 창고로 들어갑니다. 잠시 뒤 한 남성이 따라 들어가더니 창고에서 종이 상자를 안고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화면 속 여성은 둔기로 머리를 맞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피해자가 창고 안에서 하늘을 보고 완전히 들어누워 있는 상태였습니다. 숨진 여성은 지난 5월부터 이 회사 격리로 근무해온 32살 문모 씨. 경찰은 유력한 살해 용의자로 CCTV에 등장한 회사 대표 31살 김모 씨를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범행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며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저희들 현장에 있을 때 왔습니다. 그 피해자가, 용의자가 왔을 때도 아주 태연하게 우리 형사들하고 같이 이 행동을 같이 하고 싶어요. 그런데 시신 발견 이틀 뒤인 12일 김 씨가 살고 있는 집 바로 옆 골목에서 범행에 쓰인 도구들이 발견되면서 경찰은 다시 김 씨를 용의 선상에 올렸습니다. 비닐로 싸진 망치와 자기 당시 입었던 흰 와이셔츠, 그다음에 피해자가 쓰러졌을 때 피를 조금 닦았다는 이불, 그다음에 자기가 당시 범행에 사용한 검은색 장갑, 다 그 범행도구가 그 현장에 다 있었습니다. 범행 나흘 만에 긴급 체포된 김 씨는 그제야 자신이 저지른 범행을 실토했습니다. 제가 화를 못 이겼습니다. 그런데 김 씨가 밝힌 범행 동기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창고에 있던 해머가 창고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떨어져서 피해자 머리에 맞았는데 거기서 피해자가 약간 신경질하게 A씨라는 말을 해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자신에게 신경질을 낸 여직원을 홧김에 죽였다는 건데요. 하지만 범행을 저지른 날부터 시신이 발견되기까지의 김 씨 행적을 되짚던 경찰은 우발적이 아니라 계획적인 범행에 무게를 두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일정대로 자기가 모임이 2개 있었는데 모임에 참석을 하고 그 뒤에 상황 특별한 건 없습니다. 평상시와 다름없이.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였다고 하면서도 태연히 여자친구와 사교 모임에 참석한 김 씨. 다음 날에는 회사에 나가 새로운 직원의 면접까지 봤다고 합니다. 사진이 면접을 2명 여자를 면접을 본 거예요. 사무실에 태어나게 면접을 봤는데 자기는 가족적 임신이 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오라고 하면서 사무실 안쪽 창고에 시신이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태연이 면접을 봤다는 얘긴데요. 상식 밖의 행동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마다 온 거예요. 어떻게 된 건지 누가 범인이냐고. 이렇게 했잖아요. 야, 사람 죽을 때 들어가면 태어나. 창고 정리를 하다 선발에서 떨어졌다는 둔기. 하지만 4kg이 넘는 이 둔기가 물건을 쌓아놓기만 하는 창고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주위 사람들은 말합니다. 선물하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거 자체 있는 게 이상하더라고요. 시간을 되짚어 갈수록 의심스러운 점은 계속 드러났는데요. 지난 7월 김 씨는 여직원 문 씨 이름으로 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보험금은 자신이 탈 수 있게 해놨는데요. 앞으로 생명보험 갈 때 최근에 갈 때도 있어요? 그것도 지금 공무상으로 지금 의뢰를 갖다 해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인 지난 8월 문 씨는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차량 뒷부분에서 불이 나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사장 김 씨에게 물건을 갖다 준 뒤 불이 난 겁니다. 피의자 차량을 가지고 청평으로 오라고 했고 피해자 혼자 피해자 차량을 타고 서울로 출발하는 과정에서 한 5분 뒤에
뒷좌석에서 그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했다라고. 사고 당시 차량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 감식을 의뢰해둔 상태. 범행 동기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면서 피의자 김 씨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는데요. 차는 항상 예제차 타고 나가요. 수시로 바꿨어요. 외제차 3대, 보트 2대를 보유하고 승마와 골프까지 즐긴 30대 중소기업 대표. 하지만 정작 김 씨의 속사정은 겉보기와는 딴판이었습니다. 집세를 좀 밀린 게 있어. 그래서 집세 밀렸다고 그 얘기도 하고.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85만 원짜리 원룸에 살고 있던 김 씨. 월세는 넉 달째 밀려있는 상태였습니다. 실제 김 씨는 지난해 숯가공 사업 확장을 하면서부터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합니다. 힘들었죠. 친구가 나갔을 때도 3개월치 공급을 안 줬어요. 어렵다고. 퇴직금도 안 받았어요. 하지만 김 씨는 전과 다름없이 화려한 생활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한 한 달 전쯤에 요식했다고 하러 오라고 했었죠. 늘 하던 얘기가 김밥을 먹고 살아도 일단 겉을 제대로 하고 다니면 보는 시각이 다르잖아. 성 속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나도 전 그레이드가 된다. 그리고 김 씨가 홧김에 그런 일을 저지를 사람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는 걸로 사람을 때리거나 할 사람은 아니에요. 엄청 차분해요. 차분하고 냉정한 사람이에요. 뭔가 있다고 지금 좀 이제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요. 경찰은 김 씨가 홧김에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지만 보험금을 노린 계획된 살인일 가능성이 큰 만큼 범행 동기 등을 면면히 조사하고 있습니다.